야, 넌 처음부터 낚시를 했냐? 아니, 잘 하려고 입에 타고 이렇게 열심히 낚시하는 거 아니야. 넌 탯줄이 합사였어? 공갈력 꺽지 대신 원빨고 컸냐고. 아니, 잘 못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고기 놓쳤다고 챔질 못한다고 지랄해, 지랄이. 아이씨, 진짜. 시원하시죠? 이게 초보자분들이 배 위에서 정말 몰지각한 선장 사무장을 향해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대신 영상에서 초보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낚시 잘 배워서 그 배 안 타는 겁니다. 많은 선장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처음부터 낚시 잘하는 사람 없고요, 한평생 그렇게 낚시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실력이 느는 거고 고기도 잘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윽박지르고 타박하고 하면 사실 배 위에서야 암수를 못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다 남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배 타겠냐고요. 그 사람들 중에는 뭐 대형 블로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대형 카페를 운영하게 될 수도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밴드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승선해서 절대 실망하지 않을 만한 배, 이런 배는 정말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배. 물론 제가 다 승선했던 배고 자주 승선을 하다 보니 친한 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선장님들께 정중히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뭘 요청을 드렸고 뭘 승낙을 해 주셨냐면요,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영도 맛집이죠. 정말 정말 배 위에서 먹는 매운탕, 압력밥솥으로 해주는 밥, 손님의 고기는 아까우니까 직접 고기를 사와서 회를 떠주는 서비스가 있는 명성호. 예전에 무료 승선권 협찬을 해주셔서 이벤트 효과를 좀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 하나당 무료 승선권 한 장씩을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군산의 프로 선단 어마어마하죠. 주말에는 정말 자리가 없어갖고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지만 되는 선사죠. 그 유명한 프로에서 이번에 어마어마한 마력수와 최신 선박 몰드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배를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 선장님은 굉장히 젊으시고 낚시도 엄청 잘하시고 열정이 아주 그냥 뚝뚝뚝 흘러 넘치시죠. 이 프로에서도 무료 승선권 한 장. 무창포에도 있죠. 세상 사람 좋은 동네 형 같은 선장님이 운영하는 배죠. 지니호. 뭐 냉장고, 에어컨은 기본이고 고기를 막 쭉쭉 늘려서 사진 찍는 짓은 절대 안 하기로 유명하죠. 되려 내가 잡은 고기가 사진에는 더 작게 나와요. 어쨌든 골고루 손맛 보게끔 하려고 정말 너무 애를 쓰는 선장님. 정말 조항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무슨 막 대역 죄인이라도 됐냥 너무 미안해 하시죠. 진짜 사람 좋아요. 기름값 안 아끼고 정말 부지런히 돌아다니기로 유명하죠. 이 지니오에서도 영상 하나당 한 장. 즉 무슨 얘기냐면 영상 하나당 3장의 무료 승선권이 붙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광어 다운샷 관련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부터 중간에 이벤트 참여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에도 무료 승선권 얘기를 안 한 거고요. 그 방법대로 참여를 하시면 다음 영상부터 추첨을 통해서 무료 승선권 3장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래도 구독 안 하실 겁니까? 저는 정말 무료 승선권 앞세워서 구독자만 늘리는 양아치 아닙니다.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좀 골 때리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3D 프린터로 뭐 이런저런 낚시용품도 만들고, 뭐 목욕탕 영상이 반응이 좋아서 집 앞에다가 웜 테스트할 수 있는 간이 목욕탕도 지금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이번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웜 재활용하는 방법, 웜을 다시 쓸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골 때리는 상상, 생각, 이런 걸 또 실행에 옮기는 영상들을 많이 올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오늘부터 제 채널의 이름과 맞게 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영상이 좀 길어질 듯 해서 2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무료 승선권도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까? 명성호 선장님, 프로 선장님, 지윤호 선장님
괜찮죠? 괜찮답니다. 이 웜은 도대체 어떻게 끼우는 것이 맞는 것이냐? 뭐 바늘에 따라서 끼우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끼우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뭐 끼우는 자세한 방법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웜의 색상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물이 맑은 날은 무슨 색, 탁한 날은 무슨 색,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 웜 색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웜은 도대체 재사용을 해도 되는 걸까? 안 해야 되는 걸까? 해도 된다면 몇 번까지 재사용을 해야 될까? 이 부분도 참 많이들 질문을 하시거든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 얘기와 더불어서 재사용이 안 되는 웜을 재사용할 수 있는 꿀팁. 정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웜부자만의 꿀팁. 단 3원이면 됩니다. 30원이면 10번, 300원이면 100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꿀팁이 숨어 있습니다. 또 웜에 바늘을 끼울 때 훅 아이를 밀어 넣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살짝 빼놓는 게 맞는 것인가, 뭐 이 부분 또한 영상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정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마스터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웜부자입니다. 오늘은 웜에 대한 이야기 2번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웜의 재활용과 웜의 색상 선택, 단차, 뭐 이런 얘기 등등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웜부자는 선캡의 똥파리 안경이죠.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똥파리의 선캡. 웜은 재활용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도 되는 상황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해도 되는 상황이라는 게 뭐냐? 다시 끼운 웜이, 즉 재활용한 웜이 잘 운용을 하다가 허챔질 혹은 밑걸림에서 탈출할 때, 이 밑걸림에서 탈출할 때도 강한 힘으로 당기다가 평 하고 운 좋게 빠져나올 때는 허챔질처럼 강한 물의 저항을 받으면서 나오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 허챔질이나 밑걸림에서 탈출할 때 웜의 모양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웜이 헐거워지면 허챔질이나 밑걸림에서 탈출할 때 마치 숏바이트가 난 것처럼 웜이 꼬부라져 있게 되는데요. 단순히 웜이 꼬부라진다고 해서 바꾸는 거냐? 그렇죠. 낚시를 하다 보면 초보분들이 특히 그런데요. 바닥을 잘 입지 못하는 분들은 이게 입질인지 돌인지 헷갈리는 바닥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경험도 경험이지만 전용 로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더욱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실 그런 상황에서 챔질을 했는데 웜이 꼬부라져 있으면 대부분의 이제 초보분들은 광어가 입질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 이게 숏바이트였는지 웜이 헐거워서였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웜을 당겨 보는 겁니다. 그냥 육안으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웜을 당겨 보면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거든요. 숏바이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짧게 물었을 때, 바늘까지 안 가고 짧게 물었을 때 나타나는 웜의 모양을 보고 하는 일종의 낚시 용어죠. 광어는 이빨이 날카로워 갖고 입질을 했다면 웜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거든요. 제가 카메라에 잘 안 잡힐까봐 흰색 웜에다가 검정색 매직을 이렇게 칠해와 봤습니다. 그리고 광어가 마치 입질을 한 것처럼 바늘로 몇 군데를 찔러 놔봤고요. 자, 잘 보세요. 제가 한번 당겨 볼게요. 요런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빨 자국이 나 있는 상황에서 웜이 꼬부라져 있다면 그건 숏바이트입니다. 근데 이빨 자국도 없는데 꼬부라져 있다면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웜이 꼬부라져 있는데 이빨 자국이 없다? 그럼 웜을 교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포인트에서 입질이 있었다 없었다는 선장님이 포인트를 다시 한번 흘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도 참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조과를 위한 참고 면에서도 그렇고 배 전체 조과를 위해서도 웜을 교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빨 자국도 없는데 웜이 꼬부라질 때는 무조건 웜을 교체해야 되느냐? 그것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재활용인데요. 바늘에서 웜을 빼낸 후에 다른 방향으로 웜을 다시 한 번 정도는 끼워 쓰셔도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스트레이트 웜에 끼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끼워 쓰면 된다는 거죠. 혹은 끼웠던 구멍이 아닌 다른 곳, 뭐 조금 옆이나 아래나 뭐 이런 곳에 다시 끼우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모든 스트레이트 바늘에는 이런 등침이 나 있거든요. 이런 등침. 웜에 바늘을 한번 끼웠다가 빼면 이 등침이 안에를 싹 긁으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게 되면 웜이 바늘에 빡빡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헐겁게 걸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허챔질이나 밑걸림에서 나올 때 강한 물의 저항에 의해서 마치 숏바이트처럼 이렇게 웜이 꼬부라지게 되는 겁니다. 헐겁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탁 받는 순간 이런 식으로 웜이 꼬부라져 있는 거죠. 이렇게 웜이 끼웠던 구멍이 아닌 곳에 다시 끼우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웜이 꼬부라지는 상황을 피할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특정 웜에 유독 고기가 잘 무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하필 그럴 때는 꼭 그 웜이 몇 마리가 없죠. 제가 한 20마리 잡았던 날이 그랬어요. 홍어랑에서 배 타고 나갔을 텐데 썬베이트 내추럴에 그렇게 물어서 아주 웜이 걸레가 되는데 그걸로 7마리를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쓰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헐거워지다 못해 아주 그냥 걸레가 돼 갖고 다시 끼우기가 좀 그래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 원부자의 꿀팁 들어갑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여자분들, 아니죠, 뭐 남자분들도 요즘 많이 하시죠. 이 귀걸이 있잖아요. 귀걸이, 그 귀걸이에 쓰는 뒷마개입니다. 뒷마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1만 개에 3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샀는데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려고 막 찾아보니까 그 판매자분이 안 계세요. 그래도 열심히 찾아보니 6원 정도에 파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뭐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치게 됐는데 금액적으로야 뭐 2배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3원 차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한 개에 6원 정도 하는 거죠. 6원. 전에는 뭐 10,000개씩 판매를 했을 때 3원이었는데 지금은 200개에 1,200원인가 하더라고요. 10,000개씩 사면 더 싸긴 했었지만 그래도 10,000개씩 살 일이 없어졌으니까 되려 크게 좀 부담은 좀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꼭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동네 액세서리 가게 있잖아요. 동네 액세서리 가게를 가셔도 구입을 할 수 있는데 20원에서 50원 그 사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100원에 2개? 2쌍? 뭐 이런 식으로요. 구입하실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말랑이와 딱딱이, 그 중에서 말랑이를 구입하시라는 겁니다. 뭐 나오는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써보니까 말랑이가 쓰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테스트도 다 해봤거든요. 이게 새 웜에다가 바늘을 끼운 것보다 더 짱짱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웜을 끼울 때 근데 이거를 뺐다 꼈다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하면 이 등침이 여기를 긁어버려 갖고 그냥 허챔질이나 밑걸림에서도 헐거워져서 이렇게 밀린다 그랬잖아요. 그때 얘만 빼고 얘를 끼워 넣는 겁니다. 방향은 어느 쪽으로 끼셔도 상관없거든요. 보이시죠? 얘를 쭉 밀어 넣는 거예요. 이 안쪽까지. 보이십니까? 그리고 웜을 이렇게 끼우면 안 밀려요. 안 밀려. 이게 영상이라서 힘의 강도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새 웜에다가 바늘 낀 것보다 더 짱짱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부터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왜 배 위에 굴러다니는 웜들 있잖아요. 사실 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굴러다니는 웜들, 그거 전부 다 여러분 거라는 거.
다 내 거라는 거. 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꿀팁 아닙니까? 저는 항상 뭐 이런 기상천외한, 뭐 기상천외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좀 골 때리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게 만약에 기본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골 때리는 생각을 했다면 그건 정말 뭐 또라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200~300마리 정도의 광어를 잡아내면서 다져진 기본기에 이런 좀 골 때리는 아이디어가 플러스가 되면서 재미난 꿀팁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웜의 재활용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웜을 바닥 세울 때 있죠, 우리가 왜 매듭을 지어서 쓰다 보면 그 매듭 돌기 부분이 처음에 바늘을 위쪽으로 세우려고 그 돌기 부분을 후가이 밑에 쪽으로 빼내잖아요. 근데 낚시를 하다 보면 그 돌기가 나도 모르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밑으로 빼내서 다시 웜을 강제로 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보시면 채비를 완성하기 전에 매듭만 지어진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요게 지금 위로 가 있던 걸 제가 후가이에서 빼낸 거예요, 줄을.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하나를 끼워줍니다.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하나를 다 쓰기에는 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잘라주고 걔를 여기에 통과시켜 줍니다. 보이시죠? 쭉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밑에서 위로, 보이시나요? 이거 직방입니다, 직방.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원투 클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원투 클립의 장점은 웜의 교체 없이 바로 바늘을 통째로 갈아 끼운다는 거, 그리고 단차 조절이 용이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물발이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은 것보다 훨씬 자유로운 액션이 나오는데, 물이 안 갈 때는 사실 일반 매듭보다 바늘을 세우기가 좀 곤란할 때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얘를요 요 바늘 후가이에다가 끼워줍니다. 사이즈가 잘 안 맞을 것 같지만 이 콧기름이나 얼굴에 낚시하다 보면 땀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걸 살짝 묻히고 밀어 넣으면 쭉 하고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원투 클립에 끼워주면 전에 항상 원투 클립에 끼워졌던 웜은 살짝 이렇게 쳐져 있었잖아요. 보세요. 어때 보이십니까? 기가 막히죠? 이게 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요. 바늘에 이렇게 끼우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원투 클립에 그냥 끼워버리는 거죠. 원투 클립에 끼워 놓고 바늘을 그냥 끼우는 거예요. 어때 보이세요? 이 원투 클립은 구조상 바늘이 이 부분에서 제껴질 때 요 맨 뒤에 처음에 바늘이 들어가는 부분이 살짝 들리면서 바늘이 이렇게 탁 안착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싹 들어가기만 하면 먼저 들어가 있던 이 귀걸이 뒷마개가 쿠션이 돼 갖고 얘를 이렇게 지탱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해야 고기를 잘 잡는다, 뭐 꼭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많은 낚시를 다니면서 좀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조과가 나올 때, 이때는 진짜 와 이거 아직 멀었구나 생각이 들고, 그러고 나서 또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죠. 지금도 배워 나가는 단계고요. 그래서 감히 뭐 어떨 때 어떻게 웜을 세워라 말아라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빠딱 세워진 웜의 반응이 좋을 때는 이 방법이 정말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단돈 6원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꿀팁의 또 하나의 꿀팁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웜의 색상과 단차. 이거는 뭐 무슨 색이 잘 먹히더라, 뭐 무슨 색이 안 먹히더라, 이건 사실 반만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멍청한 듯 하지만 가장 정확한 답은 그날 잘 먹히는 웜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매치 더 베이트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은 결국 광어가 됐든 우럭이 됐든
평소에 즐겨 먹던 베이트와 가장 흡사한 웜을 끼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멸치대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뭐 까나리, 새우, 망둥어, 광어를 잡아보면 정말 가판 위에다가 뭐 뱉어내는 게 각양각색이에요. 바닷속에 어떤 베이트들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날 잘 먹었던 웜이 무슨 색이었는지 선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참고가 되겠지만, 어제 그 포인트 또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 간다 쳐도 가보니 물색이 양천리 커피 물색에 똥바람 터져갖고 고기 안 나오면 옮겨야 돼요. 고로 참고가 되긴 하겠지만 어제 그 잘 먹혔던 웜은 오늘도 잘 먹힌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운샷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 웜들이 있죠. 핑크, 레드펄, 워터멜론, 흰색, 요 네 종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네 종류는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그 외에 전날 잘 먹혔던 웜 혹은 개인이 선호하는 웜 몇 가지를 추가로 더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 대목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정말 트리거 워터멜론은 제가 유행을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 카페에 보면 아직 남아 있겠지만 5년 6년 전쯤인가 영흥도에 대광어 갔다가 트리거 워터멜론으로 히트치고 오늘의 우수사원이라고 해서 올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뒤로 카페 몇 군데에 올린 후에 유독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뭐 저 말고도 쓰셨던 분들이 많으셨겠죠.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는 웜이 아닌 다른 웜 중에서도 어떤 게 정말 광어의 특효가 될지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실험 정신이 강하신 우리 조사님들께서는 남들이 안 쓰는 웜도 좀 사용해 보고, 단차도 좀 뭐 말도 안 되는 단차를 좀 써보시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 역시도 앞으로는 가능하면 낚시를 갔다 온 후에 바로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랑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궁금하신 점들은 또 받아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도 해드리고, 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낚시 갈 때 커뮤니티에 혹은 밴드에 출조 일정 뭐 올려드릴 거고요. 갔다 와서 가급적 당일날, 시간은 아마도 10시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그때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들어와 보시면 아마도 따끈따끈한 유튜브 생생정보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단차, 참 중요하죠. 근데 이놈 또한 잡아내는 분의 단차를 참고하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그날의 활성도가 다르고 개체마다 체구나 운동신경이 다른데, 또 개체마다 선호하는 점프 높이가 다르니 이걸 뭐 천편일률적으로 어떻게 맞춘다는 것도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날 잘 나와주는 단차가 있거든요. 제가 보통 쓰는 단차는 60에서 80 정도를 사용하지만 어쨌든 현장 상황에 맞춰가면서 조절을 하시라는 겁니다. 집에서 채비를 만들어 가실 때는 좀 여유 있게 1m, 1m 이상 정도로 만들어 가셔서 현장 상황에 맞게 단차를 좀 줄여가면서 쓰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단차를 사실 줄이는 거에 쉽지만 늘리려면 다시 묶어야 되잖아요. 뭐 다들 본인마다의 필승 전략이 있겠지만 꽝치고 싶지 않으면 잘 나오는 단차에 맞추세요. 그게 답입니다. 자, 이렇게 웜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와닿는 얘기도 있고 이미 알고 있던 얘기도 있으시죠. 초보자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귀걸이 뒷마개는 정말 아무도 몰랐을걸요? 그죠? 그렇다면 따봉 한 번에 댓글 하나씩 투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얼마 전에 사실은 제가 얼굴 쪽에 화상을 입었죠. 그래서 2주간 낚시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의사 선생님이 얼굴 꽁꽁 싸매고 낚시를 가도 된다고 하시니까 조만간 다시 출조 갔다 와서 출조 영상 및 라이브 방송 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 모든 부분이 정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들 주위에서 걱정을 해주고 염려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신박하고 재미난 아주 골 때리는 영상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차이 하나가 여러분의 조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